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지수가 좀 더 상승하더라도 추경 매수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환율 흐름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시장에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면, 그죠? 조금은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놓여져 있을 때는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 나스닥 스몰이 0.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미국 시장이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 우리 시장으로 보면 이 쿼드러플 워칭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나름대로 시장이 큰 변동 없이, 그죠? 무난히 마칠 가능성도 높고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상승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좀 축소하고 지켜보자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악재 요인도 시장에 많이 놓여져 있고, 또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었던 반도체 초호황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도 맞고,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우리 시장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봐서 계속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업종 간 흐름들 속에서 이 선순환 구조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봐서 우리 시장이 내년에 3,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 쉬어야 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것들을 간단하게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코스피 지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난주 하고 또 이 금주 흐름을 봐서 오늘도 거래소는 사상 최고치를 살짝 경신하기도 했죠. 그죠? 2782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지수상에는 큰 문제가 없죠. 반대로 또 코스닥은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도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면 그때 1080원 정도 내려온 환율, 그래서 지난주 1080원의 저점을 일정 정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 흐름,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 반등 흐름이 한 11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80원을 찍고 지금 1091원까지 올라왔죠. 그죠? 자, 그렇게 올라오니까 잘 보시면 수급상으로, 그죠? 이 일별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오늘도 거래소는 3,670억 매도를 하고 기관이 7천억 매도를 했죠. 실질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환율이 주춤거리면서부터, 그러니까 하락의 세기가 약해지면서부터 지난주 12월 7일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돌았죠. 그죠? 그래서 총 보면 옵션 만기 1조 3천억 정도를 포함해서 약 2조 5천억 정도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이 옵션 만기 전후에서 매수했었던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원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뒤늦게 매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적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 그리고 조그만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순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을 쫓아가기에도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 오늘 의미 있는 부분은, 오늘은
뭐 시장의 특색이라고 하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면서 지수를 버텨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현대차 그룹이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 지분 투자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현대 모비스라든지 또 이 로봇 관련주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봇 뭐 로보티즈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1000명이 넘어가면서 뭐 이 치료제와 관련이 있는 종목 부분들의 급등락이 펼쳐지는 흐름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텍이라든지 메가이시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 두산 피어셀 이죠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두산 피어셀 그리고 풍력 관련주 중에서는 CS 윈드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상승의 힘을 갖고 갔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죠. 자,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 지수나 종목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궁극적으로 시장은 큰 변화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죠? 내년 3월에는 코로나 감염이 하루에 5,000명 예상한다. 어떤 경우에 지금의 이 확산세를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서 확실하게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하루에 지금 1,000명 확진자가 5,000명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측. 이런 건 이제 손 놓고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흐름 때문에 결국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높아지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사실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컨택 관련주들 해서 그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그죠? 완전히 딴 세계가 될 것처럼 사실 백신을 맞아도 그 반감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고 또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여러 가지 돌연변이 변이종에 대한 부분이 막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움직였던 부분도 일정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시간적 부분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백신 상륙 작전 D-Day 해서 14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확보한 백신 숫자는 어떤 거예요? 얼마인 거예요, 도대체? 그죠? 유럽 연합은 인구 대비 확보 비율이 199%입니다. 15억 8,500만 개를 지금 확보한 백신이고 미국도 10억 개, 169% 인구 대비 확보 비율이 인도 55%,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27%, 그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90%, 일본 같은 경우에도 115%, 그죠? 골고루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 라인 부분들 노바백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회사 부분들에서 일단 그것이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냐 없냐 실제 맞아보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 치고 그러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각 선진국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로만 4,400만 개 확보했다. 근데 그것도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승인 신청이 뭐예요? 올해 못 나고 내년 하반기쯤 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실제 백신을 확보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러한 나라들조차 이렇게 확보한 나라들조차 그죠 실질적으로 그 백신을 맞는 부분 그러니까 긴급하게 필요로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 평범한 사람이 맞는 타이밍은 빨라야 3월 달 정도 돼야 된다고 하죠. 그 정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뭐 이런 구체적인 확보 이런 부분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적어도 여름 이후에나 가능할 부분이고 참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일부 그죠? 뭐 제가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싫지만 뭐 이 치료제니 뭐니 하면서 자꾸 언론 플레이, 언플을 하는 데 있어서에 너무 집중된 화력을 쏟는 거 아니냐. 또 그 속에서 정말 뭐 K 방역이다 뭐나 하다 이런 그 뭐에 명분 이런 것 때문에 국내산 치료제, 뭐 국내산 백신 이런 것에 혹시 정신을 쏟아서 그죠? 해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매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좀 불확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백신도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떨 것인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지금 끌어올렸던 거 아니에요. 11월 달, 12월 달. 그런데 지금 이 지난주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건 분명히 또 환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1100원 와서 다시 또 워낙 강세 흐름 쪽으로 전개가 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 좀 쉬는 거, 뭐 일주일 정도 쉬면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쉬라는 게 전부 다 주식을 매도해서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과감하게 많이 매수하려고 했었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러면서 그 종목 부분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정말 견딜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옵션 만기가 금요일 부분 그 속에서 테슬라가 S&P에 편입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또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3대 지수소 중국 기업이 빠지게 되는 상황 그죠? FTSE에 이어서 S&P, 다우, MSCI도 이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을 제외시키는 흐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기업을 그죠? 세계 최대 지수 산출 업체들이 지금 빼고 있다. 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으로 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 리밸런싱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 7년 만에 최대치 기록한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에서 그죠? 한국과 중국 ETF 자금 추이 그리고 S&P 다우존스 지수에서 제외될 중국 기업 그러니까 이런 다우존스라든지 FTSE, MSCI 지수 뭐 이런 데서 중국 기업들을 빼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 뺀 만큼 일정 정도는 우리에게 뭐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수급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런데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 나라보다는 미국의 확진자 수, 유럽의 확진자 수보다 우리나라 지금 뭐 1000명이라 해봐야 크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1000명하고 그네들의 뭐 10,000명, 10만 명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건 그네들은 알고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뭐 나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사실 그네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나라 아니에요. 그죠? 거의 일일 생활권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KTX 타면 뭐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감염이 확산이 되게 되면 이 전국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게 되면 한 주처럼 그죠? 그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엔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하는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죠? 2700이 넘어가는 위치에서 종목 부분들을 추격 매수하거나 하는 흐름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섹터별로 너무 앞선 백신과 너무 앞선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엔 비중을 축소하고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사실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매도하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매수하고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올라가면 더 가져가세요,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죠?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그죠? 매도하라는데 더 올라가면, 야, 너가 매도하라는 바람에 더 올라갔잖아,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전문가도 그렇고 증권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매수 쪽을 이야기하지 매도 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매도라는 게 부담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 종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보느냐는 뭡니까?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그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밀리면 조금씩 더 살 수 있는 중장기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그죠? 시장이 밀릴 때마다 조금씩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는 밀리면 산다, 밀리면 산다 하면서 사다가도 진짜 조정이 들어오면 그 조정 흐름이 길어지고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버티기가 어려워져요. 버티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 버티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죠? 올라갈 때는 좋죠. 올라갈 때는 장기 투자고 내려갈 때는 단기 투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우리 시장이 갭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오게 되면 비중을 또 조금 줄이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좀 줄인 이후에, 그죠? 이번 주 미국 시장의 금요일 옵션 만기 이후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또 오늘 주요한 뉴스,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서는 요거가 있었죠. 그죠? 현대차 그룹이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그래서 현대차가 요 기술 투자한 부분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30% 지분 3,585, 현대모비스가 20%, 현대글로비스가 10%, 그죠? 정의성 회장이 20%. 그래서 총 1조 정도 부분을 지분 투자를 한 부분이죠. 그죠? 정의선 회장 개인적으로도 20%를 투자했다라고 할 만큼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 것 중에는 상당히 큰 규모죠.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반짝반짝 거렸죠. 그런데 내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쫓아가는 흐름을 보일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건 흐름이 외국인 시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파박, 그죠? 지금 지수대에서 들어올 거냐, 조금 쉬었다가 들어올 거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